안녕하세요, 예그리드입니다. 우리 곱슬머리들이 싫어하는 계절인 여름이 왔는데요. 특히나 장마철에 정말 습해서 프리즈가 엄청 일어나고 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스타일 3가지 가져왔습니다. 우선 저는 머리 감고 나와준 상태고요. 지금 젖어있는 상태인데 촬영 준비하면서 머리가 조금 말랐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물을 조금 뿌려볼게요. 제가 원래 빗을 한 2가지 정도 쓰잖아요. 그냥 막 빗을 때 쓰는 빗, 그리고 스타일링 할 때 쓰는 빗 2가지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일반 빗으로 머리 빗어볼게요. 사실 크게 엉킨 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쓱쓱 빗어주기만 해도 머리가 되게 잘 빗겨요. 제가 원래는 아베다 빗을 사용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이 빗으로 바꿨거든요. 이거는 웻브러시라는 회사의 브러쉬인데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빗이에요. 첫 번째 스타일링은 어떤 걸 할 거냐면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컬 잡는 스타일링을 할 건데, 여름에는 제가 웬만하면 리브인을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리브인이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수분을 조금 더 잡아두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프리즈가 조금 더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철에는 저는 젤 아니면 무스 이렇게 딱 사용을 해요. 고정용 제품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오늘 스타일링 할 때 보여드릴 젤을 먼저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소개에 앞서서 제가 원래 쓰던 젤이 요 비어리아 컨피던스 컬 디파이닝 젤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거의 하드젤에 가까워요. 되게 묽은데도 고정력이 빡 되는 그런 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오릭스 스타일링 헤어젤입니다. 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프로페셔널 홀딩 글레이즈라는 젤이에요. 이것도 되게 묽은 제형이고 되게 물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딱딱해지는 젤은 아니고 소프트 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 최근에 구매해서 잘 쓰고 있었고, 전 하드젤을 좋아하는 편이라 하드젤도 하나를 구매해봤거든요. 이건 아모스 프로페셔널 하드 세팅 젤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진짜 많이 꾸덕꾸덕한 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들의 장단점을 이번에 사용해보면서 느낀 걸 알려드릴 건데, 일단 소프트 젤은 요거랑 요거거든요. 아모스 제품이랑 그 다이소에서 구매한 오릭스 제품인데, 소프트 젤은 아무리 젤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철에 써보니까 프리즈가 좀 많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젤 썼을 때 좀 딱딱해지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젤 쓰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름철 스타일링이잖아요. 여름에는 평소에 딱딱한 게 싫으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드젤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여름에 하드젤 사용을 하면서 저는 스크런치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더 부스스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젤을 다 쓰고 나서 머리를 말리고 캐스트가 생기면 그 캐스트를 거의 깨지 않은 채로 외출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하고 그 다음에 습기가 좀 들어오고 하면서 캐스트가 좀 깨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젤을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해보니까 사용감이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꾸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머리에 물을 많이 적시거나 아니면 젤이랑 물을 약간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는 섹션을 열심히 나누고 하는 거를 좀 선호하진 않아요. 좀 빠르고 간편하게 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일단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반 정도 나누고요. 앞머리는 조금 이따가 스타일링 할 거니까 위로 같이 올릴게요. 그냥 집게핀 우리 쓰는 거 아무거나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 정수리 부분에 살짝 집어놔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는 뒤에서, 뒤통수에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도 왼쪽, 오른쪽 해서 크게는 4개 정도로 나눠서 스타일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여름철에 스타일링 할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그냥 지금 저처럼 요 정도 에서 시작하시면 안 돼요. 머리가 푹 젖을 만큼 물을 뿌려주고 세팅을 시작하시는 게 훨씬 스타일링이 잘 되는데요. 그럼 너무 축축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저희가 건조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물을 잔뜩 뿌려놓은 채로 스타일링을 하고 마지막에 수건으로 한번 살짝 짜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작해볼게요. 물은 얼마나 뿌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물은 이렇게 뿌렸을 때 머리카락끼리 덩어리지게 뭉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덩어리지게 뭉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아직 좀 덜 뭉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서 끝에서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 하나로 스타일링이 같은 제품을 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용할 빗은 제가 발리 한 달 살기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발리 곱슬 미용실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곱슬 미용실에서 구매해온 스타일링 빗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스타일링 빗이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촘촘한 모랑 그냥 일반 모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섹션을 살짝씩 나눠줄 수 있는 돌기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브러쉬보다는 이 돌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비인 저 같은 스타일에는 좀 잘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빗을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빗으로 일단 한번 쭉 빗어주세요. 볼륨이나 뭐 프리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쭉 빗어보면요. 이렇게 머리가 이제 뭉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뭉쳤죠. 이렇게 하면서 물을 살짝씩 먹여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물이 어느 정도는 잘 묻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머리카락들이 날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젤을 바르거나 스타일링을 하면 무조건 프리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게 뭉치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 만큼 물을 뿌려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많이 마른 상태에서는 이 분무기 거의 반 이상 다 쓰거든요. 그만큼 물을 많이 써야 돼요. 이렇게 살짝 먹여주고 또 한번 빗어둘게요. 이렇게 빗어둬도 이쪽 스타일링 하면서 여기가 또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씩은 더 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곱슬거리는 게 프리즈도 별로 없고 좀 차분하고 이렇게 컬이 느슨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말라 있을 때는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젖어 있을 때의 모양을 거의 그대로 고정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고요. 제가 이번에 발리에 있는 곱슬 미용실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진짜 흥건하게 물을 적셔놓은 채로 하더라고요. 물 스프레이를 진짜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보다 더 뚝뚝 떨어질 만큼 물을 뿌렸거든요. 아예 욕실에서 스타일링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선은 제가 물을 다 적셨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드 세팅 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짜면 흐름이 아예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천천히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정말 꾸덕한 제형이거든요. 이걸 그냥 바르면 조금 뭉치듯이 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스프레이로 물을 한번 뿌려줄 겁니다. 이렇게 많이도 아니고 살짝만 뿌려주면 조금 더 발림성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섞어줘요. 그대로 여기 밑에서부터 발라줍니다. 밑에서 바르고 위로 살짝 올라가 주면 돼요. 너무 두피 가까이까지 바를 필요는 없고요. 바르더라도 이렇게 살짝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손가락 갈고리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잘 골고루 발리도록 해주신 다음에 빗질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름철에 스타일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뜨지 않게, 그 다음에 부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크런치는 최소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 발랐으면 빗질을 할 건데요. 저는 아랫단은 볼륨을 거의 죽인다는 생각으로 그냥 쭉 빗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둘게요. 스크런치 하지 않습니다. 코일링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게요. 나는 그래도 조금은 컬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살짝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약간 방향 맞춰서 이 친구들이 가거든요. 요 정도면 됐어요. 여기서 더 하게 되면 프리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둘게요. 꼼꼼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물 뿌려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꼭 스타일링 빗을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반 빗으로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스타일링 빗이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텐션감 있게 빗어지면서 프리즈를 좀 더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없으시면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 촘촘한 빗 있잖아요. 그냥 꼬리빗 같은 거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빗어만 줬는데 벌써 이렇게 컬이 조금씩 생겼거든요. 이 상태에서 살짝만 흔들어 줄게요. 그러면 컬이 조금씩 잡혔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이 친구들을 넘겨줍니다. 뒤로 넘기고 위에 단을 내릴 건데요. 그 전에 이 위에 단이랑 여기랑 섞이면 스타일링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게핀 전 2개를 사용할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아무 데나 그냥 찝어요. 컬 모양 상관 안 하고 그냥 찝거든요. 이렇게 찝고 귀는 살짝 넘겨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가져올 건데 보시면 말랐어요. 벌써 거의 다 마른 것처럼 보이죠? 이러면 물 다시 다 뿌려야 되거든요.
이제 이 섹션 나누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가르마가 가운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은 섹션을 요렇게 나눠서 뒷단 가져오고 아랫단 가져오고 앞에단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 물 뿌리기. 우리가 크게는 4개 정도로 섹션을 나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위에는 보이는 부분이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 단은 한 3개 정도로 나눕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보다는 양을 조금 줄여서 제일 짜고요. 물 조금 다시 또 섞을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바르면 돼요. 근데 밑에 단 할 때는 제가 머리를 많이씩 했잖아요. 근데 여긴 조금씩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합니다. 손에 잘 쥐어져서 이렇게 발랐으면 이제 스타일링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위에 단은 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컬이 저는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나오는 게 좋아서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할 건데 만약에 난 컬이 좀 느슨한 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우리 밑에 단 한 것처럼 브러쉬로 그냥 싹 빗어주고 살짝 흔들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제가 발리 미용실에서 배워온 거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여기 위에서 빗어요. 위쪽에서 쭉 빗어준 후에 이 소리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놓고요. 뿌리 쪽 가까이 놓고 손으로 잡고 조금 내려오다가 이 빗을 돌려줍니다. 돌리면 이게 섹션을 갈라주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 쭉 내려요. 그 다음에 놓고 살짝 흔들어주고 놓습니다. 이거 반복하면 돼요. 너무 쉽죠? 위에 거 내려오면 또 겹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찝어놨던 집게핀 있죠? 이거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찝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 나누고요. 다시 젤 바를게요.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장 윗단. 여기는 조금 더 뿌리에 가깝게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젤의 목적이 컬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젖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또르르 말리는 걸 그 모양 그대로 잡아주려고 젤을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뿌리 가까이 발라주시면 프리즈가 훨씬 덜하고 컬이 잘 잡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한번 빗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빗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됩니다. 프리즈 지금 하나도 없죠? 브러쉬 스타일링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프리즈가 하나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품 발라서 스크런치 하고 그대로 말리면 프리즈가 왕창 생겨요. 프리즈 싫으신 분들은 진짜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세요. 제 기준으로 제 왼쪽을 다 했거든요. 이제 오른쪽 해볼 거예요.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이제 반대편까지 해서 양쪽 다 스타일링 끝냈고요. 요 정도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뒤에 만져보면은 뒤쪽은 조금 프리즈가 생겨있고 지금 반이 딱 갈라져 있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어차피 뒷모습은 제가 보는 모습이 아니니까 저는 조금 내려놓고 하는 편이거든요. 뒤가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섹션을 여기 옆, 뒤 해서 3개로 나눠가지고 뒤쪽은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 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거고요. 저는 그냥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반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말리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건, 아까 머리 감고 나와서 가지고 있던 수건이 있을 거예요. 그 수건으로 한 번만 꾹 짜줄게요. 여기서부터 감싸서 올라간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짤게요. 그러면 양쪽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꼬여있는 느낌이 나죠? 왜 위아래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서 프리즈가 또 왕창 생겨요. 그건 이제 겨울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 목덜미 쪽은 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랑 다르죠? 밑에는 브러쉬 스타일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이거 브러쉬 스타일링을 다 하게 되면은 볼륨감이 갑자기 확 부풀 수가 있어서 저는 반 정도 나눠서 밑에는 그냥 빗고 위에만 브러쉬 스타일링 하는 걸 여름철에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머리를 건조하고 와야 되는데요. 우리 CGM 하시는 분들은 디퓨저라는 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스타일링 하게 되면 디퓨저를 꼭 사용을 하는 편인데 처음에는 뜨거운 바람 쓸 거예요. 제일 뜨거운 바람에
제일 센 바람으로 해서 어차피 디퓨저는 이렇게 바람이 확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센 바람으로 해도 머리가 잘 안 날리거든요. 멀리 띄워가지고 겉에를 다 말릴 거예요. 약간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머리를 그냥 굽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약간 띄워가지고. 너무 뜨거우시면 이렇게 가까이 대지 말고 좀 멀리 띄우세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제 손이 너무 뜨거워지면 더 멀리 띄고 그다음에 좀 괜찮으면은 약간 안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젖어 있을 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해도 많이 뜨겁지가 않은데 머리가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그 온도가 좀 뜨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하나 내리세요. 이렇게 띄워서 말리는 디퓨징만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올 거고 저는 디퓨저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디퓨저가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앞에 그 날렵한 드라이기 툴이 달려있죠. 그러면 그거 꼬다리를 빼세요. 빼면 지금 이 상태랑 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살짝 멀리 두고 머리가 날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려주시면 디퓨저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퓨저 꼭 사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나는 디퓨저 좀 없이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디퓨저 없이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다가 나는 불편해서 안 되겠어 라고 하시면 그때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디퓨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디퓨저 없이도 다 머리는 말릴 수 있어요. 디퓨저의 역할이 결국에는 날리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걸 손으로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걸 꽉 잡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얹어만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드라이 하고 올게요. 자, 이제 제가 머리를 한 90% 정도 말리고 왔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말리기는 사실 좀 덥고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 상태로 두고 외출 전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외출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말려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런 데는 딱딱하게 캐스트가 생겼어요. 젤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비어리아 젤 요게 제일 딱딱한 캐스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정말 확실한 고정력을 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비어리아 사용하시고요.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요 하드 세팅 젤. 오늘 제가 사용한 요 제품이고요. 이제 요 두 가지는 좀 비슷해요. 물기는 이게 훨씬 묽고요. 제형은 요게 조금 더 꾸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형감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 10,000원 정도에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 제품은 다이소 제품이다 보니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제품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오릭스 젤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젤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름철에 저는 무스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뿌리 근처까지 바르는 거는 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스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스는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갸스비 무스고 한 가지는 아르드포 무스예요. 사용감이나 향은 갸스비가 조금 더 좋긴 했는데 아르드포가 워낙에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리고 이 상태가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외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웬만하면 그냥 이대로 나가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비 오는 날이 아니고 오늘 습하긴 한데 해가 좀 쨍쨍하다 라고 하면은 요 캐스트를 살짝 깨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대신에 나는 그냥 이 상태였으면 좋겠어. 고정력이 이 상태였으면 좋겠어. 난 부푸는 게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나가시고요. 난 조금 부푸는 거 괜찮아. 근데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소에 사용하시는 헤어 오일이나 헤어 에센스 같은 거 살짝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거의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는 모로칸 오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써서 공병인데요. 이 제품이 당연히 실리콘은 조금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름철에는 오히려 실리콘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살짝 코팅을 해줘서 그런지 프리즈도 조금 잡아주면서 좀 제가 생활하기에 좀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CGM을 매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라서 그냥 실리콘 들어있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관련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설페이트 샴푸도 쓰고 있고요. 실리콘 들어있는 제품도 쓰고는 있어요. 다만 빈도를 조금 조절할 뿐이거든요. 무조건 쓰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나한테 맞춰서 사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요 오일을 제가 머리에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펌핑했고요. 요거 손에 살짝 비벼서 머리 전체에 발라줄 거예요. 한쪽이 아니고 전체에. 오일은 많이 바르실 필요 없어서요. 겉단은 저는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요. 손바닥으로. 그러면 프리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요거 기도손 하듯이 이렇게 잡아서 내리면서 캐스트를 살짝 깨줄게요.
그리고 저는 다른 데는 만약에 캐스트를 안 깨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얼굴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런 앞머리 같은 거는 확실하게 깨줍니다. 그래야 훨씬 자연스럽고, 저는 사실 이 캐스트가 생겨도 크게 신경은 안 쓰긴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걸 약간 떡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 쪽은 확실하게 좀 깨주는 편이고요. 여기가 덜 깨졌지만 앞머리 쪽만 깨져도 훨씬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겉단은 여기까지 다 젤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져보면 살짝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으시면 그냥 두는데, 만약에 조금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만 이렇게 주물러서 깨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부풀면 살짝 이렇게 쓰다듬듯이 해주면 또 잠잠해지니까요. 이렇게 만지면 곱슬머리는 다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해서 캐스트를 깨주고요. 어차피 지금 90% 정도 마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마르면 살짝 더 부풀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너무 열심히 깨지는 마세요. 그래서 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평소에 스타일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외출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웨이비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컬리나 코일리이신 분들은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스타일링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컬 타입에 따라서 약간의 부피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내 컬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일링, 이렇게 웨이비 스타일링 다 됐고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파마한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첫 번째 스타일링이었으면 1-1 스타일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요즘에 진짜 자주 하는 스타일링인데요. 여기에 프리즈가 내가 열심히 해도 조금 생기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걸 좀 숨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집게핀을 구매를 했어요. 정말 작은데 제가 이거 사실은 잘못 구매한 거거든요. 이거보다 큰 줄 알고 샀는데 받아보니까 그냥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발견한 의외의 스타일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는 가운데 가르마잖아요. 만약에 가운데 가르마가 아니신 분들은 가운데 가르마를 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앞머리 시작하는 데부터 이렇게 옆으로 한 45도 정도 해서 오시면 쭉 가르시면 여기 위에 머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다듬어 주시고요. 이거 너무 빗질로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작은 집게핀으로 여기 살짝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발랄한 스타일링이 되면서 이쪽은 좀 더 차분하고 뭔가 여성스러운 스타일링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캐주얼하고 발랄한 스타일링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또 좋거든요. 휴가 가거나 놀러 가거나 아니면 휴양지 같은 데 갔을 때 다른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핀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찝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꼭 집게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자핀 같은 거 꽂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대칭이 완벽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줍니다. 요렇게. 저는 이 스타일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옆에 부피감이 좀 생기는 거를 이 뒤로 보내면서 약간 착시를 느낄 수가 있어요. 뒷모습은 어차피 제가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앞모습이라도 내가 조금 더 부피감이 없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링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 스타일링, 그 다음에 이렇게 집게핀을 하는 스타일링 해서 총 2가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2가지 스타일링이 더 남아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2번째, 정확히는 3번째 스타일링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발리 한 달 살기 갔다가 그 머리 닦기를 해볼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왔는데 브레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타일링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얻어걸린 스타일링입니다. 요거랑 비슷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요 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무줄을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이 핀이 그냥 몇 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의 40개가 들어있는 핀인데 여기서 좀 어두운 색깔을 사용을 해볼게요. 제 머리가 갈색이라서 갈색 위주로 골라봤고요. 6개 정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나눴잖아요. 가운데로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누셔도 되는데, 아까 우리는 여기 45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 개가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섹션을 이렇게 나누는데 조금 덜 잡고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잡아서 꼬아요. 뒤쪽으로 놓고 꼬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찝어줍니다.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도 비슷한 정도의 섹션을 잡고, 대신에 요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자인 게 좋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근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뺄게요. 네, 이렇게 잡고 뒤로 옮깁니다.
그다음에 꼬아요. 그다음에 옆에 거랑 겹치지 않게 잡아줍니다. 이게 이렇게 잘 갈라질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도 비슷한 정도로 잡아주고 살짝 꼬고 찝고 이렇게 해서 찝고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뒤로 넘길게요. 이렇게 해서 총 4개 찝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링이 됩니다. 그 애니콜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이효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를 꽂았으니까 반대편도 해볼게요. 우리가 브레이즈를 할 순 없잖아요. 사실 회사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브레이즈의 느낌만 내는 거예요. 이쪽이 4개였으니까 이쪽도 4개여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보니까 안 해본 스타일링을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즈를 알아봤었는데 제 머리에다가 다 하려면 5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왔거든요. 5시간은 제가 매직할 때 걸리던 시간인데 그만큼을 제가 쏟을 수 없어서 브레이즈는 못하고 왔어요. 근데 한 번쯤은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브레이즈는 지금 제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브레이즈 느낌만 내는 스타일링. 그래서 이거 뒤로 넘겨주면 머리띠 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브레이즈 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가 사실 더 확실하게 갈라지면 좋긴 한데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나눴고 사실 이런 머리띠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제가 있는 집게 가지고 이런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약간 힙합 같은 스타일링을 할 때 이렇게 스타일링 하시면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타일링을 사실 저는 웨이비보다는 컬리 분들한테 훨씬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컬리이신 분들 한번 이런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평소에는 좀 해볼 수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약간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휴가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서 좀 과감한 스타일링을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스타일링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스타일링인데요. 3번째 스타일링도 제가 사실 발리에서 되게 여러 번 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도구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머리가 쉽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구를 하나를 구매를 해서 머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되게 잘 나와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슬릭번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탑을 입고 있잖아요. 발리에서 제가 이 탑을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특히 여름에 이런 탑 하나 입고 그 슬릭번 하면은 되게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릭번 스타일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슬릭번은 사실 그냥 되게 베이직한 스타일에 가까워서 꼭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번에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핀을 다 빼줄게요. 슬릭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여름에 난 도저히 CGM을 하고 다닐 자신이 없다. 헤어라인에 있는 곱슬머리가 난 너무 지저분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 지금 탈매직 과정 중이어가지고 머리를 풀 수도 없고 묶어도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뭐 경조사가 있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실 수 있는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정수리 있는 데서 귀 있는 데까지 쭉 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남기고 나머지 다 묶으세요. 근데 저는 앞머리가 있으니까 그냥 요거 긴 머리까지 다 해서 묶을게요. 옛날에 엄마가 머리 풀리지 말라고 진짜 꽉 묶어주던 거 기억하세요? 그 정도로 두피에 딱 붙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높이는 상관없어요. 저는 중간에다가 놓을게요. 이렇게 여러 번 정리를 해서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쓸어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발리에서는 이 빗만 들고 가서 슬릭번을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발리에서 빗을 사러 마트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귀여운 이 꼬리빗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 빗으로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빗보다 더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그냥 일반 빗으로 짝짝 빗어서 저는 중간에 묶을게요. 근데 이거 진짜 세게 묶으셔야 돼요. 헐겁게 묶으시면은 이게 자꾸 풀리기 때문에 고무줄도 짱짱한 걸로 꽉 묶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중간까지 묶고 앞머리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머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중요한데
이 각도가 또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완전 청학동이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 그냥 엄마가 해준 올백 머리가 되는 거고요. 슬릭번은 약간 다른 게 일단 가운데 라인이 정확히 딱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용했던 미시 뾰족해서 일단 이거 사용해 볼게요. 코 라인부터 쭉 올라가서 일자로 탑니다. 그러면 완전 일자 가르마가 되죠. 이게 중요한데 이거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가르마가 여기 뒤에까지 다 가면 안 되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가르마가 반만 와야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뒤로 다 넘기세요. 이렇게 넘기고 이 앞머리만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앞머리에다가 이제 젤을 바를 건데요. 제가 지금 이건 다 젤이 발려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고정력이 조금 약하지만 좀 부드럽다고 했던 이 홀딩 글레이즈를 약간만 써볼게요. 이게 좀 묽어서 지금 사용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손바닥에 덜어서요. 앞머리 전체에 그냥 다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고 남은 거 여기 정수리랑 옆에 머리카락 나오지 않게 싹 다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마르면 안 돼요. 마르기 전에 빗이 만약에 꼬리빗이 있다라고 하시면 꼬리빗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하잖아요? 그럼 빗 자국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워요. 근데 그게 상관없다 하시면 꼬리빗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 스타일링 브러쉬에 이렇게 털 같은 게 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모 브러쉬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빗 결이 잘 안 남을 법한 브러쉬를 쓰시면 되고 어떤 분은 구두솔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돈모 브러쉬, 구두솔, 칫솔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이런 결 자국만 안 남는 빗이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는 저는 이거를 여기는 뒤로 넘어가고 요거는 살짝 올라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뭔가 슬릭번을 했다의 느낌이 나지.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면은 그냥 올백 머리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나눠줄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젤이 덜 발리거나 젤이 다 말라버리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슬릭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거고 요거 먼저 올려줄게요. 잡고 이렇게 위로 향하게 빗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옆으로 들어가고 약간 방향이 다른 게 보여요. 여기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고 저는 요 정도 각도가 좋더라고요. 만약에 하다가 말랐어요. 그러면 물을 살짝만 뿌리세요. 이렇게 조금만 해서 다시 젤을 촉촉하게 만들고요. 여기도 밑에 요만큼은 뒤로 가고 그다음에 요만큼은 위로 가고 저는 앞머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만 해도 사실 되는데 긴 머리이신 분들은 요렇게 한 뒤에 머리를 한 번 더 묶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하다 보면은 가르마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요 가르마 신경 써서 잘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럼 벌써 느낌이 조금 나죠? 여기서 여기도 살짝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각도 맞춰서 빗어놨으면 한번 쫙 해주세요. 뒷머리는 똥머리 해주셔도 되고 집게핀 하셔도 되고 가시번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똥머리 해줄게요. 요거는 헤어 스틱 왁스고요. 요거는 헤어 픽싱 카라거든요. 그래서 왁스랑 카라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잔머리들이 날리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왁스 사용해서 살짝 빗어주고 그러면 약간 끈적한 건 아닌데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헤어 마스카라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이용해서 이런 잔머리 난 조금은 이렇게 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빼면서 올리고 아까 우리가 젤은 썼지만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헤어 마스카라 사용하셔서 마지막 한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완벽한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아씨 느낌도 나더라고요. 구렛나루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씨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그냥 빼지 마시고 빼고 나서요.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뭉치면서 살짝 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면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둥글려주면은 잔머리가 나오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아씨가 아닌 그런 슬릭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예그리드랑 여름철 스타일링 총 3가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름 휴가철 그리고 해외여행 갔을 때 충분히 참고해서 해볼 수 있을 만한 스타일링이지 않나요? 이게 한국에서 조금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지만 또 우리 이런 거를 기세로 밀고 나가면은 괜찮거든요? 곱슬도 기세다, 스타일링도 기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하고 나가셔서 멋진 스타일링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린 스타일링 하고 외출하셔서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뻔한 스타일링 말고 새로운 스타일링에 도전해서 곱슬머리도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화장 지우기 전에 생각난 건데요. 이 슬릭번 스타일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선글라스를 꼭 활용을 해보세요. 선글라스를 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걸 그냥 머리로 올리세요. 이걸 머리띠처럼 활용하시면 훨씬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여름에 진짜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 잔머리 안 날려서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 꼭 도전을 해보시고 부담스럽다 하시면 꼭 선글라스 활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